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로스 정상윤입니다. 오늘 정상윤의 100만달러 원탁회의에서는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보험에 관해서 보험 특집으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 방송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짧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은 좋은 상품, 오늘은 좋은 상품을 선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비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적정한 표준 가격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또 어떤 순서로 가입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선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 내용을 한번 차분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내년부터 암연금 보험료 최대 20% 인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1월, 12월 안에 좀 결정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 보험에는 두 가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은 이런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그러니까 무슨 화재, 무슨 해상, 무슨 손해, 이런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실손보험, 장기인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그다음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정액보장이죠, 정액보장. 그래서 약속된 금액을 어떠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손해보험은 대개 이제 비례보장. 그러니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그 비례해서 보장금액이 책정되는 것이죠. 배상, 이 비례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게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가해냐 피해냐에 따라서 또 그 비례에 따라서 보상액, 내가 물어주거나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은 두 가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도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취급하되 교차 판매로 손해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있고, 손해보험 설계사 있으면서 교차 판매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 설계사,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설계사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보험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용도별로, 그 다음에 보장의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보험들이 대개 이쪽 카테고리 영역에 속하면은 이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 보험과 저축을 목적으로 한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이 보장의 기간이 뭐 1년, 10년, 아니면 종신, 그러니까 20년,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 그 다음에 가입 이후부터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그 담보물이 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종신보험,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정기보험이냐 종신보험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이 내신 보험료가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과 그 다음에 보험료가 적립이 되는 적립형 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자동차 보험도 매년 갱신되지만, 저도 이번 12월 달에 자동차 보험 갱신일이면 이 보험료가 이 돌려받는 게 아니죠. 사고가 났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멸성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손보험도 대표적인 소멸성 보험인 것이죠. 그 소멸성 보험과 적립형 보험. 그 다음에 이 보험료가 계속 1년 또는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 그다음 비갱신형.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내가 10년을 유지하던 20년 유지하던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말씀드리면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을 목적으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1년짜리 정기보험이면서 소멸성 보험이면서 1년 단위로 보험료가 다시 재산정이 되죠.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에 속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대표적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장성이면서 정기보험이면서 소멸되고 갱신형이 되죠. 그 다음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하나쯤 갖고 계실 그러한 암보험, 암보험의 경우에도 보장성. 그 다음에 그게 요즘에 이제 종신암보험도 있고요. 뭐 8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이 있고 10년 정도 보장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정기보험이냐 종신보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험료는 이 정기보험이 당연히 쌉니다. 그 다음 보험료가 적립되느냐, 그러니까 만기 환급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소멸성 적립형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적립형이 아무래도 비싸지겠죠. 그 다음 보험료가 5년 단위로 보통 갱신되는 갱신형 암보험이 있고 비갱신형 암보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갱신형 암보험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종신보험이나 의료비 보험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연금보험이 중요하다. 그 다음 어머니 연금보험, 그 다음 아버지의 종신보험, 네 번째 아버지의 의료비 보험, 어머니의 의료비 보험, 자녀의 학자금 보험, 자녀의 의료비 보험, 그 다음 가족의 실손보험. 이 순서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발생 확률, 리스크의 발생 확률에 따라서 비례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보험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발생된 확률이 많은 것에, 그리고 치명적인 것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순서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은 향후 위험 발생 확률이 높고 위험도가 가장 강한 것부터, 가장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 사람이 이제 병들거나 아프고 그럴 확률보다는 장수해서 올해 장수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연금보험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실손보험 우선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험도에 비해서는 실손보험은 저는 제일 나중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방송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보여드렸으면 이제는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저러한 그 아버지의 연금보험부터 가족의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저런 순서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보험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회사가 중요하겠죠. 회사가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자동차 보험은 1년 정도 보장받으면 되겠지만 또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평생을 좌우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게 되면 20년, 30년 내 자녀 수명을 다 책임져야 되는 상품이니까 보험회사의 안정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금융소비자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금소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서 매년 그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금융소비자연맹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우리나라 그 금융사들의 안정성이랄지 어떤 그 자본의 어떤 안정성,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만족도, 상품의 어떤 구성 내용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좀 공신력 있게 평가받는 그런 자료를 매년 제출하고 있는데요. 2014년 생명보험사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미국계 생명보험회사인 프루덴셜 생명이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삼성생명, 2위는 교보생명, 3위는 농협생명, 5위는 똑같은 미국계 외적인 메트라이프 생명이 이렇게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위 5개 회사가 고객 만족도랄지 상품 판매에서의 불안전 판매 비율이 적은 회사로 꼽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좀 분발해야 될 회사. 좀 아직도 좀 부족한 회사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23위 꼴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보사가 총 23군데가 있습니다. KDB생명, 그 다음에 22위 현대라이프, 21위 우리 아비바생명, 22위 KB생명, 19위 동부생명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관계자분들은 불편한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꼽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죠. 자, 이번에 이제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은 이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꼽은 2014년 손해보험사 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손해보험사는 14개의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1위는 삼성화재, 2위는 농협손해, 3위는 동부화재, 4위는 현대해상, 5위는 메리츠화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쪽에 있는 화재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들이 어떤 보험금 지급이랄지 그런 것에 안정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올해 30년의 전망 같은 안정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미흡하고 아직 부족한 그런 쪽에서 회사들은 14위, 14개 회사 중에 14등 하는 회사가 롯데손해, 그다음에 하나손해, 그 다음에 마을금고입니다. MG손해, 흥국화재, NIG손해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사들은 좀 아직도 많이 분발하고 좀 미흡한 서비스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보험사와 이 손해보험사의 순위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연고가 없이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할 때는 최소한 이렇게 금융소비자연맹에 가면 이게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있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회사들한테 공신력이 있는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쪽에서 서치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설계사는 그럼 이제 회사는 선택했고요. 자, 회사는 어떤 회사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 평가 자료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설계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자료 보시죠. 자, 이거는 그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생명보험협회에 가보면은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수인증 설계사가 뭐냐면요. 3년 이상,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문제가 뭐냐면 되게 많이 그만두지 않습니까? 보통 1년 이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이 입사해서 연말쯤 되면은 한 7명 그만두고 3명 정도가 존속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현실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열악한 그러한 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이 보험업계에서 3년 정도를 근속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보험 영업인으로서 세일즈맨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보험협회는 뭐가 있냐면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해갖고요. 3년 이상 근속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민원 건수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좋은 그런 설계사들에게 매년 이런 우수인증 설계사 마크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인증 설계사수로 아무래도 이렇게 그 명함에 이런 마크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3년 이상을 영업을 했고 꾸준히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크가 또 있는데 MDRT 마크라고 합니다. MDRT 마크. 이게 뭐냐면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 100만 달러 원탁회의 약자인데 제 프로의 그 제목하고도 똑같습니다. MDRT 마크가 뭐냐면요. 이건 미국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미국에 있는 전 세계 그 생명보험협회에서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억대 연봉 이상의 그런 고실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 민원이 없고, 그 다음 윤리 영업을 한 그 설계사한테 주는 자격증입니다. 이것도 매년 갱신되는데, 그러니까 이 MDRT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험 설계사는 그래도 좀 그 직업의 안정성을 획득한 설계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보험 영업을 이렇게 오래 못할까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험 설계사 이렇게 입사해서는 다 억대 연봉 세일즈맨을 꿈꾸죠. 그러나 막상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 영업이라는 것이 영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쪽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벌이가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인데, 어쨌든 이 MDRT라는 마크를 획득한 그런 보험 설계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양을 다질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설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의 마크를 갖고 있는 설계사도 상당히 잘하시는 분에 속하는 것이고, 두 마크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잘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친한 설계사분들이 잘하신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우수인증 설계사 마크 갖고 있느냐, MDRT를 몇 번 했느냐. 이것이 사실 보험 설계사 그쪽 업계에서 통하는 서로 간에 그 어떤 그레이드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선택하실 때 우수인증 설계사 마크 기억하시고, 이건 생명보험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명단도 다 있습니다. MDRT는 한국 MDRT 협회에 가시면 또 이 명단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준 그러한 설계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고객분들께서 보험 계약을 하시고 AS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거나 판단됩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연금보험. 자, 연금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실 것인가? 연금보험. 금액이 중요하겠죠? 금액이. 회사 말씀드렸고 설계사 말씀드렸습니다. 연금보험. 자, 은퇴 이후에 65세 은퇴를 가정으로 해서 현재 가치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매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씩 지금 가치로죠. 지금 가치로 100만 원씩 매달 달달이 내가 자녀 수명까지 계속 받으려면 과연 연금보험을 얼마씩 매월 불입하셔야 될까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물가상승률 연 4%. 네, 좀 높게 잡았습니다. 물가상승률 지금 이제 올해는 지금 저물가죠, 좀. 그러나 평균적인 지난 우리 한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기반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은 연 4%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연복리 8%. 이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행금리 연동형 연금 상품은 이게 불가능한 수익률인 것이죠. 지금 4%, 3%, 2%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난 13년 동안 이 변액보험이 들어와서 상위 변액보험을 잘 운용한 회사들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연복리 8%에서 7%.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투자 수익률은 연 5%.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세금 준비금을 연 5%로 쌓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30세이신 분은 월 불입액이 3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30세인 남자나 여자분들은
요런 것들을 이 물가 상승률 연 4%, 연봉리 8%, 그 다음에 은퇴 후 투자 수익률 5%를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내가 65세 은퇴 이후에 지금의 가치로 월 100만 원씩 달달이 자녀 수명 동안 계속 종신토록 받으시는 그 상품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30세인 경우에는 월 불입액 38만 원 정도는 연금에 투여하셔야 됩니다. 40세이신 경우에는 62만 원을 투여하셔야 되고요. 50세인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불어나죠. 왜냐하면 불입기간이, 연봉 기간이 15년으로 확 축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30세이신 분은 35년 동안 내고 35년 동안 연봉률을 굴러가니까 금액이 적어드는 것이죠. 이 적은 것이죠. 그러나 50세인 분은 15년 동안 불입하시고 15년 동안 연봉리 기간이 안 되니까 114만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시겠어요? 연금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금액을 가입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나이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비싸지는 겁니다. 연금보험은.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연금보험을 1, 20만 원 가입해 두신 것이 정말 나이 들어서 큰 금액 가신 것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우수한 개인연금 상품의 조건은 5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성, 그러니까 연 7, 8%의 수익성을 내줘야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생명보험협회에 가보면,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변액보험 공시지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우리나라 23개 생보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그런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일별로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이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이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상품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성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수익을 보호하는 비과세 혜택, 15.4% 이자소득세를 면세받는 비과세 혜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종신연금 기능, 그 다음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할 때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으면 되게 수익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처음에 그 연금을 가입할 때 그때의 경험생명표,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수명이 적을 때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 것이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저축으로 융통성, 그러니까 연금을 이렇게 20, 30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가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단 그 급전이 필요해서 연금을 깨고 다시 들게 되면은 이 미리 들었던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좀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자유 입출금 기능이나 어떤 중도 그런 인출 기능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이 기능들이 있어야 연금, 개인연금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요. 자, 그 종신보험은 또 어떻게 가입하느냐? 종신보험. 가장이 사망 시 유족이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자,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니즈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가입하셔야 돼요. 다 가입. 왜냐면 이 종신보험이랄지 이런 것도 다 유태인들이 개발한 그 지혜로운 상품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난하시죠? 가난하신 이후에 95%의 원인은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자식들 다 뒷바라지 다 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요즘 장수의 시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식한테 오히려 나이 들어서 손볼일 생활비를 이렇게 조달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더 위험한 것은 갑자기 가장이 사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 유족들이 아주 어려운 경우에 빠지는 것이죠. 아주 크리티컬하게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가장을 다 이 사망보험금 3억씩만 준비해 놓으면은 30년 뒤에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다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돈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후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나만 살고 끝날 대한민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우리 후손이 더 잘 살아야 되고 항상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남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도 쓸 수 있는 거고 이순신 장군의 철갑선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화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았듯이 우리도 이 부모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뭐겠습니까? 나보다 후손이 더 잘 살 수 있는 터전과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신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억 정도는 무조건 준비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내 수명 언제 내가 책임질 수 없듯이 내 가족, 내 자식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재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가장이 사망 시 유족이 3억 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사망, 재해 사망 다 포함해서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3억 원의 사망보험을 수령하려면 과연 얼마의 이 보험료가 필요할까요? 다음 자료요.
자, 남자 일반 사망보험금 3억. 그 다음에 종신보장입니다. 종신보장. 정기보장이 아니고요. 종신보장. 그 다음 보험료는 이 적립되는. 그러니까 이건 소멸성이 아닙니다. 적립되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나중에 이게 또 나중에 만기한금이 내가 또 이 노후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뽑아낸 이 보험료들은 다 제가 그 모든 회사를 다 뒤져볼 수는 없지만 제 이제 능력껏 다 이렇게 서치한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괜찮은 것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뽑은 보험료입니다. 30세 월 불입액 15만 원 나왔습니다. 40세는 23만 원, 50세는 39만 원입니다. 자, 예, 금액이 3억 보장받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저축 기능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금액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멸성으로 가시는 거죠. 소멸성 정기보험. 그럼 내가 애들을 키우는 기간, 그러니까 60세나 65세까지만이라도 좀 이런 3억의 보장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보험료는 이 소멸돼도 적립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저렴한 걸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사망보험금 3억에 60세 보장, 60세까지 보장입니다. 보험료는 대신 소멸됩니다. 그럴 때 30세 월 불입액 7만 2천 원, 40세는 11만 4천 원, 50세는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립형의 정확히 반의 가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내 현재 취급하는 그 보험사들의 자료를 다 뒤져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신 것.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 사망보장 받는데 이 정도 금액이 기준이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 가입하는 상품이 훨씬 저렴한 걸 옛날에 가입했었네. 또는 내가 지금 가입한 게 약간 좀 거품이 꼈구나.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럼 암보험은 어떻게 되나? 대표적인 의료보험이 뭐가 있습니까? 암보험이죠, 암보험. 요즘 그 암 주변에서 보시면 경계성 중형이나 갑상선암이랄지 초기암 같은 거 이렇게 요즘 흔치 않게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죽을 질병은 아닌 것이죠. 잘 치료하고 하면은 이 완치율이 높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이게 적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암보험 하나쯤 정말 하나쯤 있어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자, 일반암 진단 시 5천만 원을 받으려면 5천만 원이 크냐? 네, 크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 치료비는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예후 과정 동안에 계속 들어가는 진단비부터 통원비, 그다음 한번 암 한 번 걸리시면 보험 가입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완치 받으신다 하더라도 5년 10년 이상 지나야지만 또다시 재가입이 되고요. 그러면 보험료 엄청나게 인상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실 때 저렴하면서 많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얼마의 보험료?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남자 일반암 진단금 5천, 80세 보장 비갱신이에요. 비갱신입니다. 이 암보험에서 보면 갱신형 되게 많죠. 갱신형은 처음엔 쌀지 모르겠지만 5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갱신으로 제가 추려본 것입니다. 30세 월 보험료 남자분에 한해서 5만 6천 원, 40세 7만 6천 원, 50세 9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분은 저렴하겠죠.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 고해감 1억에 그 다음에 남녀 생식기암 1,0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80세 보장 비갱신 20년 납입니다. 30세 월 보험료 3만 5천 원, 40세 4만 3천 원, 50세 5만 1천 원입니다. 이거보다 비싸다. 그러면 약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왜 가입했지? 저렴하다. 무조건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암보험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 자녀보험 어떻게 하느냐? 자, 학자금 보험은 이것도 필요하죠. 예, 학자금. 애들 학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 여유가 되신 분 30만 원 정도는 무조건 그냥 아무 데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 보험은 거의 다 이게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 구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율과 이것이 은행금리 연동형이냐 아니면 어떤 변액보험을 해야 되느냐 그것만 판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은 대한민국 보험사 다 이 스펙이 다 똑같습니다. 얼마요? 15,000원, 2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가끔 보면 어린이보험 10만 원씩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사치이고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한테 뭐 100세 보험 가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이 보험이 10년 단위로 주기가 리모델링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2003년도엔 70세 보장 상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수명이 이렇게 늘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럼 지금 70세 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0세, 90세, 100세 보장이 필요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100세 보장 상품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낭비인 것 같고요. 그래서 15,000원짜리 2만 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전 보험사가 거의 다 스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보험은 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아무데나 가입하셔도 된다. 그다음 어린이 보험은 2만 5천 원 정도면 2만 원, 15,000원이면 충분하다. 예, 저렇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제가 뽑은 최저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저렴한 게 제일 좋습니다. 실손보험. 왜냐면 이건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손보험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한다고 이게 보험료가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른 위험률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게 좋은 것이죠. 그런 부가특약을 다 빼고 실손특약으로만 구성한 금액은 30세월 보험료 2만원, 40세 2만 5천원, 50세 3만 5천원, 여자분 2만원, 2만 3천원, 3만 5천원. 엄청 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일반 분들은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특약이 막 붙어서 그렇습니다. 특약을 다 제거하시고 실제 실손 특약만 붙이게 되면 이런 가격이 구성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설계사분들이 마진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취급을 안 하려고 하죠. 그 점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가정의 나이가 30세인 가정의 표준 보험료 모델은 어떻게? 지금까지 걸 다 정리해 말씀드렸어요. 30세인 가정의 표준 보험료 모델, 연금보험 38만원, 종신보험 15만원, 암보험, 부부 합산해서 9만 1천원, 학자금보험 20만원에 어린이보험 2만원, 실비보험 4만원 해서 88만 1천원. 와, 금액 셉니다. 88만 1천원. 30세 가장인 애 하나 있는 가정이 보험료를 88만 1천원 내이래요. 장난 아니네요. 그죠? 근데 보험료 구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보험, 종신보험, 학자금. 이거 종신보험은 자녀를 위한 유산과 나의 또 노후 목적으로 설계한 연금 전환 기능이 다 있으니까 요새는 다 적립형입니다. 학자금. 그러니까 이 88만 1천원에서 73만 원 다 저축성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저축성. 순수한,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개념에서의 이 보장성 보험료는 15만 1천원밖에 안 됩니다. 암보험 9만 1천원에 어린이보험 2만 원, 실비보험 4만 원.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금융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보장성 보험부터 좀 준비하셔야 되겠죠. 급한 거니까. 그죠? 그럼 15만 1천원. 그러니까 30세에서 30대 초반의 가장인 남자 가장인 집안의 표준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이게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 저축성 보험 많이 하셔야죠. 연금이랄지 종신이랄지 이런 것들은 학자금 이건 100%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도 내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주택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결국 이 재테크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재테크의 핵심 능력은 주식이든 보험이든 은행이든 모든 이런 금융에 이 재테크의 핵심 능력이 뭐겠어요? 무슨 관리 능력.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두 개죠. 무슨 글자일까요? 위기 관리 능력이죠. 위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지금 한 3주째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멀쩡하던 종목이 막 하한가 맞고 이때 리스크 헤지가 제일 중요하죠. 평상 한 3개월 동안 쌓아놓은 수익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 따지기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바닥일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서도 리스크 했지. 그러니까 손절매 이걸 잘 하셔야죠. 주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팔 때 그 사람 실력이 나오듯이 수익이 결판나듯이 보험도 마찬가지인 거다. 보험이 아무리 싫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리스크, 가장의 사망이랄지 질병이랄지 아이의 성장이랄지 모든 돈이 발생되는 큰 돈이 발생되는 모든 요인이 바로 리스크인 것이죠. 그럼 리스크를 잘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보험도 드는데 보험도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걸 알아보시고 이 좀 평균 보험료를 좀 알아두시고 난 다음에 그 보험료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유지를 못하니까 깨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리스크 관리 능력에 문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을 잘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재테크의 핵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보험도 그렇고요. 은행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2번에 걸쳐서 보험 관련 특집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밀린 숙제처럼 나중에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지난번 방송, 이번 방송 우리 또 저희 SS증권방 홈페이지에도 지난 방송 보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갖고 있는 상품 따져가시고 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방송국에 전화 주셔서 문의 전화 주시면 또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상품 구비하시고 행복한 보장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